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입니다. 예,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제 그제 연이어 복지부 업무보고 또 대정부 질의 답변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또 그런데도 현안이 많기 때문에 예민한 현안이지만 우선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 취지 크게 두 가지 있었죠. 도입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네. 단답해서 두 가지로 시장형 말씀해 주십시오. 실거래가 제도에서는 우리나라 약가를 적정 수준으로 상시 조정해주는 그런 그 기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는 이제 지속적으로 약가 인하와 약가 투명화, 약가제도 투명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약가제도 투명화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러한 그 약가제도가 우리나라의 약가가 이제 약가의 상한가가 적정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매번 저희들이 평가하기는 곤란할 테고요. 이것이 시장형 실거래가를 통해서 그 실거래가가 이러한 그 약가 조정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러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약가 투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의 유일한 방법입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약가 인하를 얼마나 시켰습니까?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서? 아직은 그것이 약가 인하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잠시 유예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2012년 11월 이전과 이후에 약가 인하가 얼마나 됐는지 비교해 보셨습니까? 네,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유예가 된 이후에 통계로는 2.9%인가 그렇게 지금 약간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있을 때 인하가 2.9%고요. 네. 그 인하 제도를 시행하지 2.1%. 않았을 때가 2.1%, 0.8%였습니다. 그래서 0.8%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통계는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려운. 예, 관련 상황입니다.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좋아서 시장형 실거래까지 다른 말로 저가 구매 인센티브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죠. 예, 복지부에서 두 가지 용어 다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예. 저가로 구매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약가 인하보다 저가 구매로 했을 때 인센티브로 지급한 액수가 이전에 국정감사를 위해서 제가 조사를 했을 때 건보 재정에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서 약가 인하라든가 약가를 절감한 것보다 인센티브로 지급한 건보 재정의 액수가 더 들었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런 지적을. 얼마나 더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 약가 인하 효과를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조금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언론에도 알려진 것으로는 네. 그렇게 비밀스러운 결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미 언론에도 알려져 있는데 그 제가 약가 인하 요인보다 건보 재정에서 지불한 것이 한 20% 정도 더 들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약가가 인하가 되면은 약가 인하에 대한 효과는 그 한 해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후 영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가 투명화를 위한 제도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방안이 만약에 폐지나 보완한다고 했을 때 대체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약가 인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어떠한 방법이든지 실제 약가, 거래되는 약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재, 그리고 그것이 그 약가 조정과 연결돼서 조정할 수 있는 기재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은 검토해볼까. 협의체를 6번이나 하셨는데 그 약가 제도를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보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지금 협의체가 잠깐 제가 확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을 하셔서요. 지금 심평원의 의약품 정보센터를 통해서 약가 투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공개 경쟁에 관한 입찰제도 할 수 있고 또 실거래가의 샘플 같은 것이 이제 일본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 투명화의 방법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회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이러한 것들이 말씀하시는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 것들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냐면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서 협의체를 해서 6번까지 했고 거의 이제 뭐 결론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 도매협회에서 진정서 내신 거 보셨습니까? 네. 청와대 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 낸 거 보셨습니까? 오늘 그 신문에 나온 것만 봤습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를 이용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 공급 강요에 대한 진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저가 공급 강요, 병원에 대한 진정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을 만든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건의료 현안이 복지부의 의료 현안을 넘어서서 사회 갈등, 국민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복지부의 파트너는 의료 공급자, 의료 소비자, 국민 전체입니다. 근데 보건의료 단체, 의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뭐 등등에서 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체를 6번이나 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 공급 강요에 대한 진정서가 나오게 된 것은 복지부가 이 제도의 불합리한, 불공정성한 것을 어떻게든 제도를 보완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부가 의료 현안을 풀어가는 중점이 돼야 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중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 갈등, 직능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협의체에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논의 결과를 저희들이 그 바탕으로 해서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유지영 의원님 질의하십니다.